안녕하세요. 집안 막내 아들 꼬셔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느 때부터 저를 징하게 괴롭히신 시어머니께 시원하게 저지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차 된 30대 여자예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남편은 학원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지만 눈치가 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남한테 싫은 소리를 제대로 못해요. 결혼할 때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나오네요. 처음에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부모님과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도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 쪽 집에 드나드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역시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굳이 서로의 집에 드나들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부모님께서 저를 궁금해 하신다며 인사 한번 와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을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 꽤 값나가는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남편 집에 찾아갔네요. 하지만 도착하니 어머님께서는 오늘아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 대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기다리다 굶어 죽는 줄 알았다고 한참을 투덜거리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미 김새고 기분도 팍상했지만 저녁을 평소에 일찍 드시나 보다 생각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렸지요. 참고로 그때 6시 반이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무튼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앉은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탁에는 누가 봐도 평소에 드시던 반찬 몇 가지와 누른밥, 그리고 된장국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눈치라고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남편은 제가 사온 한우를 가리키며 이거 구워 먹으면 되겠다며 실실 웃더라고요. 하지만 대번에 어머님은 있는 거랑 먹어도 충분한데 뭐하러 고기를 굽냐면서 대충 먹고 치우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서운한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간신히 눈물을 삼키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얼렁뚱땅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어머님은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시며 뭐하러 바구니에 담긴 과일을 사왔냐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나 꺼내 과도와 함께 제 손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대학도 못 나오고 머리가 안 좋으면 과일이라도 잘 깎아야 어른들한테 이쁨 받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며 네?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얘는 농담도 못 알아듣고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니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웃으면서 저에게 어머님이 원래 장난이 심하다고 그러더군요. 저를 무시하는 게 역력한 어머님의 말투와 행동 때문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올 필요도 없었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한동안 시댁에서는 저에게 오라가라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만난 저희는 어느샌가 30을 넘겼고 30이 넘어가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언제쯤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인사 겸 바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 일정에 맞춰주신다고 하셔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시와 장소를 정했는데 상견례를 사흘 앞두고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시간 변경을 원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기를 주말에는 보통 아침을 늦게 드신다면서 3시쯤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황당해 하셨지만 크게 티내지 않으시고 알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상견례 바로 전날, 이번에는 날짜 변경을 원하시더군요. 이유는 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골프 약속이 있던 걸 깜빡하셨다면서요. 이번만큼은 저희 부모님도 단단히 언짢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도대체 그 집에서 너랑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는 거냐며 길게 볼 필요도 없다고, 이런 결혼은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며 분노하셨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바였지요. 하지만 차마 당장 남편한테 헤어지자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둘이 지낼 때는 큰 다툼도 없었고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저는 서러운 마음과 화를 삭히며 남편에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셨겠냐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머님이 친구분들과도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과도 만날 수 있으니 모든 게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 기분은 안 생각하냐고 하자 그것도 다 생각하시기 나름이라면서 당일 갑자기 취소하신 것도 아니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는 결혼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친정 부모님은 이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결혼인데 저까지 안 하겠다고 나섰다간 괜히 일만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정말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저런 불안감에 제 속은 타들어만 갔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조바심을 내며 전전긍긍하던 그 무렵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아버님께서는 남편 편으로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정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연락을 받으니 작은 승리라도 거둔 듯이 묘한 기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지셨기에 간신히 상견례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하는 학원 학생들의 시험 일정 때문에 남편은 도무지 주말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장 눈치도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의 한정식집에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별다른 탈 없이 일이 진행되었어요. 결혼식도 무사히 잘 치렀고요. 다만 시국인지라 신혼여행은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이바지 음식으로 과일 2종류, 한우 최상급 갈비에 생선과 전통술, 그리고 산삼 세트 등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댁에 밉보이지 말라고 이바지에 엄청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고이 기른 외동딸을 시집 보내려니 더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도착했더니 신혼의 식구들이 총출동해 왔더라고요. 반가운 마음보다는 내가 이바지 음식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스쳤어요. 그리곤 제가 해온 이바지 음식을 보곤 벌어진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온 가족이 모였으니까 솜씨 발휘를 해보시겠다고 하시곤 그날 저녁에 이바지로 가져간 한우갈비로 갈비탕을 끓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식탁에 차려진 걸 보니 모든 식구들의 국그릇에는 갈비가 넘쳐나도록 한가득인데 제 국그릇에는 큰 뼈에 살 조금 붙은 거 달랑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귓속말로 내 건 고기가 너무 없어.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라고 하자 눈치 없는 남편은 엄마 왜 희진이 건 고기가 이렇게 없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희진이가 식탐이 있네라며 가서 더 가져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우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낄낄거리고요. 남편은 이번엔 저를 보면서 엄마가 갈비탕 푸면서 양 조절을 잘못했나 봐. 근데 희진이 너도 우리 엄마 민망하게 뭘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래. 알아서 가져다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눈치 없는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저는 왕같을 며느리가 돼버렸어요. 사실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어머님의 끔찍한 막내 아들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저도 이 집의 식구가 되는 거니까 조금은 저를 달리 대해주지 않으실까 기대했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제 희망과는 달리 결혼 후에도 저를 안 이롭게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만 갔어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 말이 남편 가족들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 안 했냐고 묻자 결혼 전에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니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가는데 갈 때마다 음식으로 사람을 서럽게 하시더군요. 일단은 항상 남은 찬밥은 무조건 제 앞에, 맛있는 반찬은 저와 가장 먼 곳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싶으면 무조건 냉장고 제일 안쪽에 숨겨놓는 식으로 저를 차별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저를 대하시니 저와 어머님의 사이도 나아질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어머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신세대 시어머니라면서 며느리 고생 안 시킨다고 하시며 가족들이 먹은 설거지는 시어머니 본인이 설거지를 할 것이니 저에게는 요리가 끝난 후에 나와 있는 설거지들을 먼저 끝내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리하고 난 뒤 설거지가 은근히 많잖아요. 자잘한 도구들부터 냄비, 후라이팬, 도마까지 크기도 크고 아무리 설거지를 서둘러서 해도 다 끝내고 식탁에 앉으면 식구들은 이미 식사를 거의 다 마친 후였지요. 눈치 없는 남편은 처음에는 왜 먹고 하지? 라고 말이라도 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가족들이 계란찜 긁어먹고 밑에 거의 찌끄러기만 남은 그릇에다 제 밥을 퍼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날은 서러워서 참고 어찌할 새도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서 신경 써준 건데 뭘 울고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남편도 어머님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는 어머님께서 집에 선물로 조기가 들어왔다면서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찜 사건 이후로 한동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안 가고 뻗팅겼었는데 저는 그럴 명분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도착하니깐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오늘은 너도 왔니? 라면 안 쳐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저는 어머님이 왜 난처해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으니 어머님, 아버님, 남편은 물론 신혼의 애들까지 앞앞이 다 조기가 한 마리씩 올라가 있는데 제 거 앞에만 고등어 한 마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냉동실에 있던 제가 아는 그 고등어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안 버리시냐고 묻자 그래도 일단 두면 누가 먹어도 먹지 않겠냐고 하시더니 그게 저였더라고요. 어머님 머릿속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식구가 아니라 그냥 잔반처리반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식탁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속에서 스멀스멀 화가 올라오고 서럽고 오만 잡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냉랭한 목소리로 어머님, 저만 왜 고등어예요? 라고 묻자 얼굴색 하나 안 변하시면서 여자한테 등푸른 생선이 좋다잖니? 그래서 신경 써준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도 조기보다 고등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 놓인 조기를 가지고 오면서 남편한테 제 고등어를 줘버렸어요. 눈치 없는 남편은 어머님과 제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고등어를 어찌나 맛있게 발라먹던지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님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신우들도 저를 어찌나 째려보던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걸 남편에게 들으셨나 봐요. 남편, 딴에는 이제 절 신경 써준다고 어머님께 이런 음식은 피해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역으로 이용하십니다. 일단 저는 어린 시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코다리하고 장어는 잘 먹지를 못해요. 어린 시절 코다리를 먹다 목에 큰 가시가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어는 난생 처음으로 장어를 먹으러 갔던 날 불판에서 꼬리가 꿈틀거리는 걸 봤거든요. 두 경험 다 제가 꽤 어렸을 때라서 지금은 별일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먹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두 가지 음식들을 먹이지 못해 안달이십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돌아온 생일이라서 남편과 좋은 곳에 가서 오붓하게 식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밥을 사주고 싶으시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생일이라고 전화 주셨구나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미웠던 마음도 좀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장어를 못 먹는 걸 아시면서도 어머님은 굳이 장어집에 가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희진이 장어 못 먹는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듣자 하니 요즘 아버님도 기력이 딸리시니 몸보신을 해드려야 해서 그런다고 정모하면 희진이는 다른 거 시켜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예약까지 했다고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식성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행동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하루는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는데 또 장어를 사오신 거예요. 제가 못 먹는 걸 아시면서 계속 한번 먹어보라고 어른이 왜 편식을 하냐면서 자꾸 먹어보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못 먹겠다고 하자 넌 도대체 뭘 그리 못 먹는 게 많냐면서 저처럼 까다롭고 예민한 애는 처음 본다고 핀잔을 주시더군요. 몇 주 후에는 저희 먹으라고 코다리 조림을 잔뜩 해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해다 주신 음식인데 버릴 수도 없고 고역스럽게 먹고 있으니 남편이 어머님께 한마디 하더라고요. 눈치코치 없는 남편이 봐도 이상스러울 만큼 어머님은 제가 못 먹는 음식에 집착하고 계셨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제 앞접시에 코다리 조림을 가득 담아주시자 남편이 흰 낚아채서는 냄비에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면서 일부러 많이 준 건데 왜 안 먹냐고 먹는 버릇을 들여야 할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남이 들으면 너무 유치하겠지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정말 욕먹지 않을 만큼만 내 할도리만 하자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네요. 그리고 근래에는 또 저를 미워하시는 패턴을 바꾸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건 못 먹게 하기였다면 얼마 전까지는 못 먹는 거 강요해서 먹이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뭐 좀 먹는다 싶으면 방해하기에 꽂히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식탁에 갈비찜이 있고 제가 그걸 좀 맛있게 먹고 있으면 갑자기 저한테 이 김치 좀 먹어보라면서 김치가 맛있다고 제 앞에 막 김치를 들이미세요. 근래에는 저한테 정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냉랭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한우를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으면 파무침 좀 먹어보라며 갑자기 파무침을 들이대시고요. 자꾸 밥상머리에서 먹는 걸로 서럽게 하시니까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결국 모든 걸 다 터뜨려 버렸어요. 집에 맛있는 간장게장이 들어왔다며 밥 먹으러 가자는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도 저는 오자마자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가족들이 밥을 반 이상 먹었을 즈음에나 겨우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저에게 누룽지 모아서 꽉꽉 담은 그것도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밥을 들이미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게장을 하나 집어드니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탁 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이 대충 먹은 게 껍데기를 끌어다 주며 여기 살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부터 발라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는지 한마디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뭐라도 한마디 말하면 제가 또 화낼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나 찬밥을 싱크대에 버리고 게장 그릇도 가져다 부어버렸어요. 곧바로 겉옷과 가방을 챙겨 나가려 하니 뒤에서 어머님이 뭐 저런 게 다 있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도 이번엔 한마디도 쥐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 거니까 그 아까운 찬밥, 게딱지 어머님이나 실컷 처잡수세요. 라고 소리를 쳐버렸죠. 헐레벌떡 뒤따라 나오려는 남편에게 나 쫓아오면 너네 엄마가 나 죽이려 들 거니까 그냥 너는 앞으로 혼자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처먹고 살아. 라고 소리쳤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해오셨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무뚝뚝한 아들이 저한테만 다정하니 셈이 났던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음식 가지고 널 차별하고 그런 적은 없다면서 다 악의는 없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하시더군요. 사과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문자에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찝찝해졌지만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더라고요. 하지만 집얼은 어디 가나요? 정확히 3주 만에 어머님은 또 먹는 걸로 사람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 생일이라고 어머님이 미역국 끓여주신다고 주말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가기 싫었는데 남편이 자기 체면도 있는데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자고 통사정을 해서 억지로 가게 됐네요. 혹시 몰라서 저는 집에서 열심히 불고기랑 잡채를 만들어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불이 나게 음식 준비하고 차리고 설거지하고 자리에 앉으니 가족들 대부분은 식사를 마친 상황이었어요. 생일상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이었지만 고기 부스러기도 겨우 보이는 미역국을 떠주시더라고요. 찌꺼기만 남은 잡채와 불고기도 잔반 처리반인 제 담당인 것 마냥 제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님, 아버님, 남편 그리고 신우들 보란 듯이 제 도시락통을 꺼내서 펼쳤어요. 냄새를 맡았는지 신우네 애들이 젓가락을 가지고 오길래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 젓가락으로 탁탁 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곤 제 앞에 남아있던 찌끄레기 음식을 주며 아직 여기 먹을 거 많으니까 이거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시며 진짜 너 치사하게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요? 저 어머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한 건데요. 어머님도 제가 저번에 게장 먹으려고 했을 때 그러셨잖아요? 라고 되받아쳤지요. 그러곤 얼마 뒤 대망의 첫 명절이 왔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를 불렀고 저는 보란듯이 샌드위치랑 커피를 사들고 갔어요. 어머님이 전부쳐라 뭐해라 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조상님들인데 얼른 어머님 따라서 음식하라고 다그쳤어요.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시면서 넌 이 집 식구 아니냐면서 너도 하라고 채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 집 식구예요. 저는 이 집 식구들 먹을 때처럼 따뜻한 밥에 제대로 된 국 한 그릇 받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 먹을 거 사왔으니까요. 라고 말하곤 보란듯이 샌드위치랑 커피를 먹었네요. 그리고는 점심때가 됐을 무렵 친정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니 뒷정리는 누가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사람이 해야지요. 제가 먹은 건 다 정리했어요. 그나저나 저 없을 때는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저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버벅거리지도 않고 대사 외운 것처럼 술술 의고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먹는 걸로 서운한 적이 없었다고요. 저희 집에서 이 사람한테 누룽지 모은 밥그릇 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장인장모가 먹다 남은 그릇에 밥 퍼주면 좋으시겠냐고 따져 물었지요. 그것뿐인가요? 외식이라도 하면 저는 신우 애들 먹는 고기까지 구워대느라 팔이 빠질 것 같았다고요. 그래도 어머님은 고기 익는 족족이 신우랑 남편 먹이느라 정신 없으셨죠. 게다가 정작 제가 못 먹는다는 코다리 조림이란 장어는 왜 맨날 그렇게 못 먹이셔서 안달이셨냐고요.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사람을 괴롭히시냐고 미친 듯이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 쏴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 나이 드시면 제 밥 얻어 드시지 누구 밥 얻어 드실 것 같으시냐고요. 제가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랑 똑같이 해드려도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어버버버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곤 벙쪄 계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뒤로하고 남편한테도 대놓고 말했어요. 너가 빙신마냥 중간에서 말도 똑바로 못하고 주는 대로 처먹기가 바쁘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라고. 난 네 길로 친정 가서 안 올 거니까 날 따라오던지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가 주는 밥이나 낼름낼름 참새새끼 마냥 받아먹고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2달이 넘도록 남편과 저는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는 안 하시고 가끔 남편에게 문자로 상황을 살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절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인지 다시 몸무게도 오르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저 그리고 남편 사이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면 또 사연 전하러 올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